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첫 번째 거래일, 불안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던 지수는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에 북한에서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과 함께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57분 정도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핵실험장 인근에서 규모 5.1의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북한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인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고, 미국과 일본 쪽에서도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가운데 군 당국은 군사 대비 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높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장 초반 하락하다가 상한가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0.1% 정도 내린 1948포인트에서 약보합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략을 모두 세워드리고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전차 군단의 선전으로 인해 195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섰는데요. 이후 조금 후에 있을 유럽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들어오며 혼조 양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는 하락 반전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09%의 하락 흐름 보이며 194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87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지만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1%의 내림세 보이면서 503포인트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66억 원,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5억 원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 66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0전의 내림세로 장 출발했던 환율은 장 초반 북한의 이 핵실험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며 소폭의 오름세에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또다시 하락 반전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60전의 내림세 보이면서 1092원 1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 0.68%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7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 이어졌지만 현재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0.33%의 내림세 보이며 29만 9,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기아차 역시 0.38%의 하락 흐름 보이며 5만 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9만 7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낙폭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 2.23%의 내림세 보이며 3만 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 흐름,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18%의 오름세 보이며 27,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오쇼핑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17,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2%대의 강세 보이며 26,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2.73%의 하락 흐름 보이며 3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GS홈쇼핑과 동서의 경우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CJ는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6만 900원에, 포스코 RCT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7,12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전자 역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며 72,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 SDI가 1%대의 상승 흐름, SK하이닉스 역시 1.62%의 오름세 보이며 25,1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태양광 주택의 PF 증대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CI가 4%대의 강세 보이며 16만 9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모성 LST 역시 7%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솔론이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4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방산주 주가가 군 비상사태의 격상 소식에 오늘 강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인근에서는 인공지진 발생해 정부가 핵실험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따라 방산주 주가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스페코가 13%대의 급등세에 이어지며 3,735원에 거래 중이고요. 휴니드가 9%대의 급등 양상이 이어지며 4,470원에 이어서 빅텍과 퍼스텍 역시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러가스관주 주가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경유가스관 사업을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양철관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830원에 대동스틸이 6%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스틸이 3%대의 강세 보이며 24,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쌍용차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쌍용차 주가 유증설의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6%대의 급락세 보이며 5,9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D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SD 시스템은 광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해 광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됐다라고 공시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6%대의 낙폭 보이며 5,2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한독약품 살펴보겠습니다. 한독약품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대의 급락 흐름 보이며 19,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더존비주온 살펴보겠습니다. 더존비주온이 4분기 영업이익 급증세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더존비주온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340억 원, 영업이익이 74억 원, 순이익이 5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강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주당 400원씩 올라 1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이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방금 전해졌는데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출렁임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도 잠시 출렁였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선물을 또 2,700개억 정도 넘게 팔고 있던데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2,700계약 정도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일에 한 5,000계약 정도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말씀하신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그 핵실험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계속 안고 시장은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을 좀 해왔던 그러한 모습이죠. 정작 지금 그러한 부분이 핵실험을 했다는 부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시장은 오히려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현재 지금 0.7% 상승 구간에서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좀 대표하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현재 이러한 종목, 또 현대차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자면 현재는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미 선반영이 좀 되었다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의 어떤 대북 관련 리스크의 성격을 좀 보자면 좀 단기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학습적으로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현물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00억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의 그러한 매수매도의 업종을 좀 보면 현재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매도를 하던 기관들도 현재 전기전자 쪽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화학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운수 장비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건설 쪽으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 2%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민감주들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통신이나 금융 쪽도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지금 적극적인 그러한 매수를 1920포인트에서 이상에서는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192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이 좀 답답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대북 관련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러한 영향을 받았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엔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현재 지금 일단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 쪽의 흐름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가 한 1.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로 봐야 되겠죠. 부품주 중에서. 그리고 OLED 쪽이라든가 PCB 쪽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 섹터의 흐름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의 어떤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금융 섹터에 대한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고,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태양광 쪽 OCI, 그러니까 지난주에 OCI에 대해서 16만 원에 왔을 때 관심 종목 매수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OCI 태양광 쪽의 흐름,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러한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별로라든가 종목별로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현 구간에서 OCI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올해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이런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 역시 이쪽으로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관련해서 이런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오늘 테마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변동폭들이 큰 상태죠.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 이런 방산주들의 흐름이 아침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가스관 관련주라든가 경협주 대신에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 이 부분도 시장에 대해서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오늘 1950포인트 정도로 잘 지켜준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태에서 하락폭이 많이 커져버린다면 지수의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상당 부위가 하락 추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기준적인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192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탈되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겠고,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주관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일단 이번 주에는 지금 G20 재무장관 회담이 앞두고 있는 상태죠.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암묵적인 동의하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제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흐름들은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자동차주들의 다시 한 번의 반등의 시작이라든가 IT주들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주간 흐름, 시장의 흐름은 추가적인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옵션 만기라든가 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는 G20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현재 자동차주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반등과 IT주들의 어떤 반등, 이런 부분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와 사실은 크게 전략적인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여전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융섹터, 건설금융, 철강 이런 좀 민간주 쪽을 말씀을 드리고, IT의 저점 매수, 자동차의 박스 트레이딩 이 부분을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이런 대북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직접적인 좀 우려감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92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저는 그 전략을 유지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대북 관련해서 영향이 나타난다고 해도 단기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들을 좀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일단 뭐 23,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는 또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가격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상승 룸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지금 현 가격대에서 상승 룸을 좀 말씀드리면 뭐 10%가 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한 27,000원대 정도가 역시나 강권이 되는 상단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 가격대는 분명히 반등 구간에 있는 가격대는 맞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이슈, 가장 큰 이슈는 뭐 환율과 관련된 문제였을 텐데, 일단 환율 문제는 당분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환율이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엔저에 따른 일본 회사들의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가장 기술적인 어떤 격전지였던 이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좀 격전지로 좀 놓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환율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잠잠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SK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대도 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데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 가능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 가능하다. 근데 상승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일단 27,000원이 계속적으로 좀 상단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27,000원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은 좀 익절에 대한 준비도 한 번씩은 해두시는 가격대가 되시지 않을까. 물론 27,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면 직전 고점이었던 뭐 3만원대 가격대까지 좀 트라이는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는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는 27,000원대 부근에서는 좀 익절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시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요? 네, 오늘은 이 CTC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열정이 좀 나면서 오늘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동사가 영위하는 이 계량신약 부분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CTC바이오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이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가 굉장히 기존의 고가였던 점, 이런 부분들이 이 계량신약으로 좀 개발이 되면서 복제의약 부음으로 나온다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수의 어떤 해외 글로벌 업체와도 이미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동사의 내부적인 문제는 분명히 없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이 유상증자 금액이 이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임상실험에 대한 금액으로 좀 이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좀 작용을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사실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나 유상증자에 따른 매물이 좀 나오면서 기세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오히려 이 유상증자에 대한 하락 부분이 그동안 CTC바이오를 좀 담기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의 어떤 접근 가격대로 좀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견뎌준다면 오히려 향후에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2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2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만약에 21,500원이 좀 깨진다 하면 손절을 하신 후에 2만원대 초반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점을 좀 잡으셔도 되는 가격대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만류해도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57분 50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이 10킬로톤 이상으로 1차, 2차 핵실험 때보다 강도가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식 표명했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은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 변동폭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간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전일 대비 환율 변동률은 0.34%로 엔화의 0.7% 다음으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환율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일중 환율 변동폭은 8일까지 8원 40전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매출의 25.4%, 영업이익의 48.7%를 삼성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을 빼면 10대 그룹의 작년 매출은 0.8% 늘어나는 데 그치고 영업이익은 19.1% 줄어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불안한 소식이 한 가지 터졌는데요. 그 때문에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다음으로 들어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북한발 리스크에 관련해서 국내 증시 영향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낙폭은 0.05% 정도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부터 먼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장 초반 보합권 등락 흐름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가 북한에서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진이 감지된 곳이 지난 2009년 5월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이 감지됐던 장소와 일치하고 또 현재까지 3차 핵실험 장소로 알려지고 있어 핵실험이 시행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 2차 핵실험 당시에 코스피는 급락세를 보인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핵실험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코스피 하락은 단기적이었다는 점에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학습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영향력은 단기적 그리고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는 먼저 오늘 밤 미국 1월 재정주지와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 운영 기조가 담긴 연두 교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3일에는 미국 1월 수입 물가 소매 판매, 유로존 12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유로존 4사분기 GDP가 발표되고요. 15일에는 미국 1월 산업생산과 2월 뉴욕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이번 주 가장 주목이 되는 일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환율 조작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G20의 재무장관 회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데 이어 열리는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재정 및 금융위기 국가의 위기 탈출을 지원하고 유로존 경제의 회복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12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ECB의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로존 은행 통합 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 안정화 기구가 회원국 은행들의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합의를 토대로 직접 구제금융 시기와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금정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1%로 동결하고 추가 정책도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가 조기 퇴임을 발표함에 따라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가 정책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2월 중 신임 총재가 결정되고 향후 추가적인 정책 제시는 4월에 있을 금정위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의 환율 전쟁을 완화하도록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BOJ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환율 불확실성이 당분간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도 예정돼 있는데 증시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 옵션 만기일에는 지난해 연말 유입된 차익 매수 규모를 감안할 때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차익 거래로 2조 원이 넘는 프로그램 물량이 출하됐지만 아직 누적 차익 잔고가 많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1월 만기 이후 꾸준히 차익 순매도가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금통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의 경제 상황과 환율을 감안할 때 이번 금통위에서 현상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압력이 우세하던 1월 금통위에 비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이유들이 최근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100원대를 눈앞에 둘 정도로 급락한 원화 가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떠한 전략이 좋을 것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발생한 북한발 우려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던 환율 문제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차 격화되고 있는 환율 전쟁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환율 전쟁에 가장 피해가 컸던 국내 증시로 관심이 모아질 수 있음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최근 해외 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정론이 대두되고 있어 해외 증시의 조정을 틈타 국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벌어진 선진국과 국내 증시의 수익률 갭이 일정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발 리스크 터졌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0.1% 정도 내리면서 1948포인트인데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기관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일시장 낙폭은 그렇게 과히 크지는 않습니다. 보합권에서 약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기본적으로는 오전장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한 3,000계약 정도까지 선물 매도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을 압박 과중으로 지금 현실화 시켰었고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한 1,700억 정도로 시장에 압박을 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시장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지수는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매도가 있지만 기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존의 지수 영향이 조금 적은 섹터 쪽에 대한 매도를 좀 늘리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수 영향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변에 혹시 그럴 요인들만 있는 요인이 봐도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엔화는 추가적으로 최근 대비해서 가장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원달러는 1,090원대에서 지금 다시금 또 강세로 주춤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시장의 어떤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은 사실은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지만 그렇게 시장의 압박 요인은 크지 않은데, 지금 오늘 북한의 핵 관련한 그런 루머가 돌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도는 상당히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면서도 시장을 충격적으로 빠뜨리려고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따져볼 때는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도 추세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들도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시장이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평균 매도 단가를 낮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 요인은 많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약보합세에서 시장을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약보합권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업종별 대응을 좀 보시게 되면 예. IT나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 견인력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서 외국인들은 IT 및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입지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순매수 여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일장의 상승 상위 종목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최근에 낙폭 과대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에 늘려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대형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에서 업종이나 실적에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쪽 섹터를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순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큰 그림에서는 매도긴 하지만 섹터별로는 긍정적인 전략을 충분히 가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의 금일 오후장의 시장 대응도 물론 이제 또 옵션 만기가 향후에 남아있긴 하지만 저가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이 낙폭을 보이는 그런 섹터가 IT나 전기전자 업종이라 그러면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기다려보는 그런 관망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외환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간의 자동차의 방향성 탐색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석 중에 엔달러 환율의 약세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되지 못한다라는 루머성 기사 분석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상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최근 동안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과 최근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엔화 약세의 포지션에 대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혜는 계속 유지됐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엔달러가 달러당 100엔대까지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동안 충격적인 영향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춤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과히 크진 않고요. 따라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고 기아차는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을 줘줄지 또는 재반락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되는 구간이긴 한데 오히려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는 좀 이른 것이 옵션 만기 전까지는 관망대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존의 시각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 측면에서 내일까지는 관망대기에 보시고 이런 눌림목이 주어지는 구간에서 IT나 전기전자 또는 자동차 쪽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IT나 전기전자 업종에서 기관에서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고정거래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플러스 반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나 수급이 많이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 핸드셋에 대한 태블릿 PC나 이런 쪽의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부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두 개에 대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저점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가장 중심적인 탑픽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굳이 두 개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탑픽을 굳이 뽑으라 그러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급속하게 유입이 많이 됐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마이너스 폭을 보여주면서 급등 이후에 적절한 완만한 조정을 보여준 금융주 쪽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에 대해서 이제는 가격 매트가 많이 생겼다라고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들어봤는데요.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국내 증시 불안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낙폭은 0.2% 정도 1950선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게 앞서 전문가분들의 평가였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고요. 또 지금 봤더니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줄었어요. 한 자릿수 상승률로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전에 미국이나 중국 쪽에 언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어떤 안보에 대한 부분 심각성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그렇습니다. 이건 만약인데요. 만약에 이런 핵실험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때 어떤 일시적인 단발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일단 머리를 상당히 좀 잘 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의 어떤 당의 어떤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성격을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공화당 같은 게 상당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외향적이라 해야 될까요? 공격적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라크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공화당이 집권했을, 즉,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보다는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하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취하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잡았죠. 오바마가 다시 한번 잡았는데, 이번에 오바마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공격적인 그런 부분, 어떤 구체적인 액션보다는 좀 대화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북한이 어쨌든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어쨌든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쨌든 그 정상회담에서 우회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들어보기 힘든 얘기인 건 잘 아실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북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대외 변수도 어쨌든 봐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실험을 한 이유가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중국이나 지금 미국 쪽에서 대화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재도 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에 먼저 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라 보시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실험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전쟁 테마 이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전쟁 관련해서 스펙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2012년 초반이죠. 2012년 초반 4월달부터 한번 보게 된다면은 스펙과가 4,000원까지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펙과라는 종목이 현재 4,000원까지 반등을 주고 나니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4,000원을 가파르게 또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방산테마 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전에 저항이 됐던 이 4,00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핵심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2,400원에서 이미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북한 핵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금보다는 팔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적금도 좀 위험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게 오늘은 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EU 재무장관 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이슈도 분석해보고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EU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율과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가 주장하는 부분 유로화 약세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라든지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어떤 독일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환율에 대한 얘기가 슬며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프랑스의 논리는 이렇죠. 지금 현재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수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유로화 약세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일까요? 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채권이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채권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채권금리가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뭐 스페인 10년물, 스페인 국채 10년물, 그리고 독일 국채 10년물, 여기에 따른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시장의 어떤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 부담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독일은 반대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에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 확보, 그리고 어떤 그 유로화 약세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을 제한시킨다. 둘 다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유로존 국가들이 손을 들어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조금은 프랑스 쪽보다는 독일 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독일에 손을 들어주면서 끝나게 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프랑스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일본처럼 유럽도 마찬가지 유로화 약세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원화 강세가 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수출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환율의 중요성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EU 재무장관 회의, 어쨌든 독일의 손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일단 무사히 끝나길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떤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을 노려봐야 될 구간도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20포인트, 1980포인트였던 기술적인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요번을 좀 수정을 해보자면은 1930포인트 리탈하게 된다면은 188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열어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1930포인트 같은 경우는 241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중요한 장기평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물지수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어저께 그러니까 매도 청산이 아니라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청산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쪽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기존의 매도 물량이 아니고 신규 매수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반응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화면에 보신 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과 같은 업종 탑픽주의 관심도 지금은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지난 시간에 살짝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였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함께 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오늘의 관심 종목인데 그동안 좀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묘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방금 좀 드렸는데 코덱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얘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엔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다 소실이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시 한번 내일 쪽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매도 청산이 아니라 신규 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무엇보다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력은 시장 상승폭 대비해서 2배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버리지 갖고 나온 이유, 시장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비중 15%의 현재 투자 기간 3개월을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193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1880포인트에서 2차 매수 가능한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두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주산업 그리고 삼성테크인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아쉽지만 대주산업이 11%, 삼성테크인이 0.5% 정도 손실입니다. 네, AS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다 보유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손실폭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빠져나올 거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일단 종목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조금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 그러니까 삼성테크인 20%, 대주산업 15%,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비중 15%에서 일단 이 세 종목으로 포트를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두 종목 대주산업과 삼성테크인 AS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보유 의견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은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총 3종목이 되겠는데요. 대주산업, 삼성테크인,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각각의 비중은 15%, 20%, 15%고요.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대주산업 한 11% 정도 손실이지만 아직은 자신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이 781원이었는데요. 목표 가격 950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650원입니다. 삼성테크인 지난주 종목이었는데요. 59,700원 매수 가격이었는데 일단 목표 가격 65,000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현재 가격 진입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2,800원, 손절 가격은 11,9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이 예정돼 있고요.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북한발 리스크 하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48포인트로 저희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1시간 전과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